더 세진 상법 개정안, 이건 역사적 사건. 한번 보실래요? 지금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가 된 부분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사 충실의 의무, 이거 이사가 충실해야 될 대상이 지금까지는 회사였습니다. 회사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됩니다. 주주에게도. 이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 진짜 엄청나죠. 회사에도 충성해야 되고 주주에게도 충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말입니다. 주주들에 의해서 고소 고발을 당할 수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합의 본 것은 전자주주총회, 이것은 제가 봐서 그렇게 큰 이유가 아닐 것 같아요. 세 번째가 문제죠. 세 번째 3% 룰도 합의를 봤습니다. 이것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내이사나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 주주하고요 특수관계인은 합산 지분으로 3% 의결권만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거요 진짜 충격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말입니다. 아무리 주주의 어떤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하지만 이것은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근간을 흔드는 것 같아요. 근간을. 아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뭡니까? 시장경제라는 게 지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시장경제잖아요. 그런데 지분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시장경제인데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이걸 제한을 시킨다? 그러면 사외이사나 사내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이제 대주주의 힘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장을 내가 정환진을 사장으로 세우고 싶은데 이거 사장으로 못 세웁니다. 왜? 내 지분이 3%밖에 의결권이 없으니까. 정환진을 사장을 못 세운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거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주주 권한을 워낙 확대해 준다는 차원에서 시장을 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주주 권한이 너무 확대가 되면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 박사잖아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저도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기업의 자율성이 넘쳐나야 신제품에 대한 투자도 쉽게 하고요. 신사업에 대한 투자도 쉽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업의 자율성도 떨어지고요. 기업의 혁신성도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가 정신하는 도전이라는 게 굉장히 약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사실 진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보수당인 야당도 지금 동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야당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야당이 죄송하지만 병신 같다. 저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예를 들어 이사 충실의 의무라든가 여기에 회사에만 충성을 하고 주주에게도 충성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되면 하나 개선될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의 배임죄 형량 이거 말입니다. 없애는 게 좋아요. 없애는 게 좋은데 이거 낮춰주던가 형량을. 보시다시피 여러분 형사상 업무상 배임이 되잖아요. 5억 원 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5억에서 50억 원이 되잖아요. 그럼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3년 이상. 50억 이상이 되잖아요. 5년 이상 무기징역이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투자 결정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형법상 업무상 배임만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회사법상 특별배임도 처벌을 받습니다. 회사법상 특별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어디 그것만 봤습니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도 받습니다. 이거 50억 이상인 경우에는요 5년 이상. 이거 살인죄하고 똑같아요. 살인죄하고. 이러면 여러분 이사들이 제대로 할까요? 저는 하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이사들이. 3% 룰도 좋고 이사 충실의 의무도 좋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경영인들을 좌우한다니까 저는 주식시장이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부정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부정적이. 왜냐하면 차라리 배임죄에 대한 형량이라도 낮춰줘야 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만 법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형법상 일반 배임도 있습니다. 제가 업무상 배임이라고 했잖아요. 일반 배임도 있어요. 일반 배임, 형법상 업무상 배임, 회사법상 특별 배임, 특정경제 가중처벌법 4가지 법을 우리나라엔 다 적용합니다. 다 적용. 장난 아니죠. 독일은요. 형법상 일반 배임만 있습니다. 일반 배임만. 미국은 아예 없어요. 배임이란 자체가. 영국도 아예 없고요. 아예 없어요. 일본은 우리하고 좀 비슷하다고 하는데 일본도 형법상 일반 배임만 있고요. 회사법상 특별 배임 2가지만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은 없고요. 또 특정경제 가중처벌법도 없습니다. 프랑스가 우리하고 비슷한데 프랑스가 지금 강하잖아요. 프랑스는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만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가지고 있어요. 프랑스. 근데 프랑스 경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프랑스 진짜 망했다 이야기할 정도로 나쁘죠. 자꾸 우리가 지금 보면 유럽을 닮아갑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저는 경제 자체가 진짜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럽 경제하고 미국 경제하고 비교를 해보면 IMF 외환위기 이전 1990년대만 하더라도요 비슷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미국 경제가 훨씬 더 크죠. 유럽 경제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런데 우리가 유럽이 선진국이라면서 유럽법을 계속 따라가는 것이 결국은 기업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요 지금 시장에서 보는 거 저도 굉장히 나쁘게 보거든요. 세계적으로 우리만큼 이렇게 기업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정권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만큼 저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